자, 안녕하세요. 이번엔 2주 만에 뵙겠습니다. 저번 주는 어떤 개인 사정 때문에 강의 준비를 못해가지고 목요일날 녹화를 하는데 녹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근무신고 화폐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는 지금 2주의 어떤 그 민낯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 사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 이것을 왜 2조는 철저하게 국민 자치, 백성 전체 자체를 중국의 명의 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었습니다. 518년 동안. 그러면서 명을 빨고 어쩔 수 없이 청에 머리를 수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2조 518년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2조 518년 보면 너무나 참담한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할, 전에 한번 노무현이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였다,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런 나쁜 놈이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해서 하면서 왜 대한민국을 그렇게 말하는가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말은 2조는 태어나지 말아야 할, 이 시조선은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그런 말이 확 들어왔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518년 동안 그것은 우리 역사, 5000년 역사 속에서 자기 주체의식을 완전히 배제하고 중국의 자기 정권을, 자기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명을, 중국 화족을 그렇게 빨았던 왕조가 바로 조선입니다. 그렇게 쏘갈머리 없는 단지 자기 왕조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 한반도, 이 나라의 우리가 중국 대륙에서 이 한반도로 온 이유가 무엇인지도 까먹고 중국에 왜 우리는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지 하는 교육을 계속 해왔던 거죠. 사서삼경이 그렇고. 자, 사서삼경이, 삼경을 보세요. 시경이 뭡니까? 시경이, 자, 고조선 시대 그 노래를 모은 게 시경이에요. 그런데 시경이 한 3000여 편이 전해져 내려왔는데 공구가 한 300편만 남기고 다 없애버렸죠. 왜? 그걸 놔둬 버리면은 그 자체가 이 공자 이놈이 얼마나 자기가 사기를 쳤는지가 드러나니까 다 소각시켜 버렸죠. 그리고 주간에 3000 몇 개의 주간도 100편만 남겨놓고 100개만 남겨놓고 다 없애버렸죠. 그렇게 역사를 왜곡시키고 환부역조한 인간이 바로 공자예요. 자, 그런 공자를 빨고, 자, 차라리 공자를 빨면서 순자를 빨았으면은 그래도 우리는 일본의 굴욕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라를 팔아먹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맹자 걸 갖고 왔죠. 자, 맹자는 뭡니까? 공자의 썰을, 공자가 수리부작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저도 얘기했죠. 옛말을 기록했을 뿐이지 자기는 짓지 않았다고 얘기했지만 역사를 완전 뒤집어 버렸죠. 짓지는 않았지만 없애버렸죠. 그리고 사기를 쳐버렸죠. 자, 그게 서경이에요. 자, 서경엔 요 순만 얘기하고 다른 임금은 고조선의 그 오제 시대에 나왔던 인물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 오제 본교에선 약간 언지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것이 완벽하게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 제가 지금 말로 하는 것은 전에 다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자, 공자가 그 논어 몇 편인가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후생가외라. 뒷사람이 두렵다. 왜 뒷사람이 두렵다고 그랬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올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역사를 완전 뒤집었기 때문에 뒤집어서 자기 중국 화족을 빨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국 화족에게 빌붙어 가지고 자기 뭐 좀 해 먹으려고 한 거죠. 해 먹으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은 북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죠. 자, 공자의 아버지가 승려원이죠. 승려원은, 자, 우리가 공자 세가를 보게 되면은 사기 세가를 보게 되면은 공자가 세가죠. 공자 편을 보게 되면 공자가 야합을 해서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가에서 나온 자식이 아니라 어디에서 나가서 바람 피워가지고 난 자식이죠. 자, 그 엄마가 안씨무녀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 안씨가 무당이 하는 짓을 똑같이 따라 하면서도 자기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 글자를, 이건 귀신 나오는 글자다. 귀신을 이야기하는 글자는 다 그러면서 없애버려. 귀신 뭐래, 난즉, 측량할 수 없는 글이 있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또 얘기해가지고 다 없애버렸죠. 그렇게 한 것이, 그렇게 해가지고 역사를 왜곡시켜가지고 한 것이, 그것이 땅속에 있었던 청동기에 문자가 나오면서 그 거짓말이 다 드러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중국의 역사책은 거의 99%가 정확합니다. 그런데 1% 확 바꿔버렸죠. 그것을 찾는 게 바로 문자학입니다. 문자학을 통해 가지고 이 문자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 정신이 맑아지는 것, 깨끗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뭘 한 가지 정확하게 알면은 바로 이 지금 다른 기운, 가을 숙살 기운이 들어오면서 내가 숙살을 면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공부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지금 변화하는 기운이 몸에 굉장히 싹싹 들어옵니다. 사실 이걸 얘기하면서 지금 오늘 제목은 원래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하고 하면서 그 오늘 제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이야기를 오늘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가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중국사까지 어느 정도 다 이야기해야 되고, 또 현재 우리가 가고 있는, 현재 지금 일어난 상황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백신 맞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을 죽는데 시간에 맞춰서 숫자에 맞춰서 사람들이 죽게끔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인신제사인 겁니다. 그 누가 합니까? 딥스가 한다는 얘기도 있죠. 딥스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게끔 하는 거죠. 자, 인간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지만 자기 의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자기 의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지금 별로 없습니다. 다 귀신의 빙이 되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빙이 돼가지고. 자, 제가 빙이 되었는지 빙이 안 되든지 자기 자신은 모르죠. 그러나 어느 정도 수행하는 사람을 보면은 딱 보이죠. 자, 그 보이는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그것을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비된 채로 살면서 결국 귀신의 귀신의 어떤 부림으로 그렇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수행하면 귀신을 다루게 됩니다. 귀신이 오고 감을 알게 되죠. 자, 물론 그것을 보게 되면 이게 수행을 못해요. 안 보이고 단지 그 느낌으로, 기운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 기운으로 느끼면서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손끝에 가시 든 것도 신이 들어서 오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증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모든 몸이 아플 때 다 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옛날 무당들이 푸닥거리 하면서 병을 쫓아내는 거, 그건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무당들이 능력이 없다는 얘기죠. 자, 지금 4차원 세계만 보는 인간 그 무당들이 그 능력으로는 앞으로 오는 시간을 건너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바로 10차원 공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우리 남조선 사람들은 10차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 누구든지 제대로 먹는 거 제대로 먹고 남한테 이끌리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삶, 정확하게 사는 사람은 기운이 그대로 옵니다. 그런데 남의 말 잘 듣고 귀가 얇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기운을 못 받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무식해서 그래, 몰라서 그래요. 알면 속질 않죠. 특히 뭡니까? 지금 원숭이 두창이고 뭐 천연두 막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왜 옵니까? 자, 그 자체가 뭐 때문에 오죠? 백신만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번 어떤 자료가 나왔대요. 어떤 이제 노벨상 받은 뭐 의학자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백신을 3차 이상 맞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에이즈 검사를 해봐라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마침 에이즈가 뭡니까?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에요. 그래서 그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어떤 조그만 병이 와도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감기 하나 걸려서 그 감기가 폐를 망치고 이뇨음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또 심장 심근염으로 오게 되고, 자, 이렇게 조그만 것이 쳐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들은 얘기는 현충원에 지금 대전 현충원까지 그 묻을 장소가 이제 다 찼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제 어떤 자료 보고 확인하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아마 그 말이 맞을 겁니다. 나이 든 분은 거의 많이 돌아가십니다. 왜? 백신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백신 자체가 인구를 줄이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자, 그렇다면 알면은 백신을 맞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혹시나, 이게 코로나를 걸려본 사람은 별게 아니구나, 단지 심한 감기구나, 독감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막는다고, 이것을 예방한다고 백신을 맞는 게 오히려 엄청나게 자기 몸에 치명적인 결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보기 전에 강의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어느 중공에 근문신고를 화폐집 정도, 그러니까 그 인물표 빼놓고 저기 화폐집, 인물집, 곤, 병명집, 이거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안에 몰라요. 그래서 다시 원 상태에 돌아와서 지금 전적집,
다시 근문신고가 어떻게 해서 쓰여졌는가, 그리고 전적집에는 이때까지 근문신고가 나와서 근문에 대해서 이 문자적으로 밝히기 전에 그 책에는 어떻게 쓰여졌던가, 그러니까 글로서, 책으로서 어떻게 전해져 왔고,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게 바로 전적집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왜 틀렸고 왜 이렇게 보았느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본다고, 맨 처음부터 나간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더 정리할 수 있도록, 물론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면, 강의가 이제는 그 분들이 한 2년 정도 넘었기 때문에 강의보다도 실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몸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변화되게끔,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뭡니까? 앞으로 오는 가을 기운에 몸을 적응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어떤 질병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증산 선생, 증산 상념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육에서는 물론 이제 그 말은 아마 선생, 그러니까 우리가 대순 전경을 보게 되면 증산 대선생이라 나오고, 그 이후에 그 증산 선생에 대해서 어떤 이제 신앙적인 그 존재로 이렇게 높이 모실 때는 뭐 증산 상례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단체들이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증산이라는 분을 알게끔 하는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단체들이 전부 다 당군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죠. 당군을 근데 당군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책들이 나와서 당군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게 밝히고, 이제 바로 고조선의 초대 임금이 염제신농씨 그분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해요. 왜? 당군에 빠져 있으면, 허신에 그렇게 한 반세기 또는 한 10년 20년 이렇게 빠져 있다 보면은 허신이 몸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허신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역사 속에서 생존해 왔던, 살았던 사람을 가지고 어떤 종교의 대상을 그 종교의 대상을 바꿀 때는 별 문제가 없는데, 허신을 만들어서 허신을 어떤 종교의 대상으로 만들었을 땐 그 허신을 그게 허신인 줄 알고 빠져나올 때는 엄청난 몸에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쉽사리 이 당군을 못 벗어 던질 겁니다. 근데 그게 좀 아쉽죠. 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증산 상제님을 따르는 여러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 그 경험으로 저도 그런 곳에서 이제 태울주를 공부하게 되고, 태울주 하면서 태울주균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느 데서 딱 한 개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고급문을 접하면서, 반반년의 문자를 딱 접하면서 공부하다가 수행하면서 그런 기운이 올 때 기운이 엄청나게 좋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당군을 빼내게 되니까, 이걸 공부하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3사 뚝 떨어졌죠. 한 30m에서 암벽에서 떨어져서 암벽 타고 내려오다가 떨어졌죠. 그렇게 떨어지면 거기서 떨어지면 거의 다 사망입니다. 저도 이제 거기서 떨어졌는데 이상하게 머릿속을 하나도 안 다쳤더라고요. 몸은 다 만신창이 돼가지고 1급 장애인이, 그러니까 손발이 다 묶였어요. 못 움직였습니다. 그것이 한 1년 동안 그랬죠. 근데 머릿속은 다, 그러니까 머릿속 하니까 손이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그냥 손가락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것을 정리를 하게 됐죠. 지금 제가 이게 강의할 수 있는 것도 그때 정리한 것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까지 공부했던 것도
더 이제 근무신고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고 계속 봤다는 얘기죠. 그 시간 동안 한 것이 지금 쓰여지는,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만약 제가 그때 다치지 않았더라면 이것을 정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이것을 강의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또 해석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타워 피직스하고 터닝 포인트를 강의할 때는 그때는 그 원서를 보고 그냥 치면서 했는데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을 저도 이제 책을 많이 번역을 했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 번역하는 일이 보통 고된 작업이 아닙니다. 그냥 봐도 되는데 그냥 보고 이야기하고 되는데 모르니까 전해주기 위해서 번역을 하고 통번역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지금은 사전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눈이 안 좋아서 아마 번역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번역을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번역할 때 그 중국 사전 사호라든지 근문신고라든지 시경언해와 고사변론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지금 이야기 딱 보면은 왜 그때 40대 떨어졌을 때가 딱 4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 2년 동안 번역한 것이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할 게 없어서 할 일이 없었던 게 아니고 할 일이 진짜 해야 할 일을 그때 준비를 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증산 선생을 잡혔을 때 그때 하면 그때 바로 이제 어떤 일들이 터질 줄 알았죠. 그런데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게 돌아가는 거, 여기서 아직 멀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당장 세상이 뒤집어 지더라도 우리의 본류를 제대로 찾아보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몰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 23, 4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이제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것도 시간에 맞게 지금 딥스들이 우리가 주역이라는 것도 하나의 수비학의 숫자에 해가지고 이야기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딥스들이 하는 수비학들 하는 것들, 자 숫자에는 비밀이 있죠. 자 오늘 제가 이거 쓰지는 않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면서 전철 타고 오면서 숫자에 대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보통 사람이 수명을 72세로 봅니다. 72. 왜 72인가 생각했죠. 자 12 곱하기 6은 72예요. 12는 12시 12개월 이지 않습니까? 1년이 12개월이죠. 그렇죠? 6은 뭡니까? 새로 성수가 되는 거, 시작되는 생수가 아니라 1, 2, 3, 4, 5는 생수인데 6, 7, 8, 9, 10은 성수예요. 이루어지는 수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6은 72가 되죠. 그리고 24절기 갖고 24시가 있죠. 24 곱하기 3은 또 72가 됩니다. 72. 해원 시대도 70, 그러니까 해원하는 해원하는 시간이 이것도 그 시간에 맞게 되겠구나. 자 해원하는 것은 바로 이 공산당 자체가 해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하나의 주의예요.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죠. 현실을 그러하지 않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공산당이 태동한 게 지금 공산당이 대부를 누가 보고 중국을 보고 있죠. 중국을 보니까 중국이 1949년 언제 중국 공산당이 창설이 됐습니다. 72수를 딱 더하니까 이제 시간이 작년 옛날에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또 이 중국 공산당을 우리 북한의 공산당하고 같이 해가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중국 평양 금성 청년 출판사에 나온 책 민족과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관련된다. 그러니까 72시간이 끝나면 딱 끝나는 해가 올해입니다. 올해 보세요. 79년. 그게 작년이죠. 그러니까 만으로 치면은 올해가 다 끝나는 거죠. 자, 올해가 끝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러니까 작년이라고 봐도 되고, 지금 작년에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지금 49년이니까. 2021년. 그러니까 올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올해 이제 앞으로 일들이 여러 가지가 보이는 게 앞으로 1차 대전이 있었고 1차,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3차 대전은 병으로서 판을 가리게 됩니다. 자, 그 병이 지금 세계 도처 각국에서 자, 이미 코로나 터졌고 백신 외가지고 백신 맞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에 대한 어떤 비밀들 또 실체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제가 이 말은 이제 유튜브로 방송이 안 되고 럼블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할 때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죠. 근데 많이 참았던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질병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증상 선생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름 모를 질병이 계속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오늘 제목 보세요. 이제 이름 모를 질병이 여기저기 터지다가 결국에 급살로 인종청소를 하게 된다. 인종청소를 할 때, 자, 인구의 반이 줄어드는 것 이상, 거의 90%가 소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는 돌 하나 없이 남김없이 뭐 나간다, 뭐 청소가 된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막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리고 또 동국비서람 책에 동국비서는 뭐냐면 그 증산 선생의 첫째 제자인 김연년 성도가 그 증산 선생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할 참이니 대발한대요. 대발하게끔 지금 자 어떤 형태가 꾸며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천연두가 이제 언급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나온다는 거죠. 원숭이 두창 얘기 나오고 대상포진 이야기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백신 맞은 사람 빨리빨리 백신을 두고 빼야 돼요. 어떻게 빼야 돼요? 제가 늘상 얘기했죠. 쑥하고 마늘을 많이 드십시오. 쑥은 들지 말고 쑥은 나중에 시력이 굉장히 감퇴가 되니까 뜸을 뜨세요. 뜸을 뜨고 혹시 침을 넣을 수 있으면은 침을 넣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침을 가지고 백신의 독을 다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이것도 침을 넣는다고 놓으면 잘못 넣으면은 졸도할 수가 있고 또 손발이 오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침은.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느냐? 또 부항이라는 거 있습니다. 부항도 어디 한 곳에 듣다가 또 그것이 피를 많이 뽑게 되니까 조혈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몸에 해악이 오게 됩니다. 그것도 전문적이 않으면 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마늘하고 쑥, 그리고 요즘 파인애플에 대해서, 파인애플을 먹는 방법에 대해서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데, 파인애플 먹으면 굉장히 몸이 가뿐해지더라고요. 저도 이제 인터넷을 보고 그렇게 계속 지금 한 6개월 정도 계속 그렇게 먹고 있는데, 뜨거운 물에다가 한 2조각 3조각 넣어가지고 한참 있다가 먹으면 그렇게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효능에 대해서는 아마 인터넷을 보고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또 이제 계속 보세요.
이름 모를 괴한 병이 이렇듯 급박하게 인간 생활 세상을 휩쓸리니 이것이 이른바 병겁이라. 자, 제가 늘상 얘기했죠. 제가 뭐 하늘에 뭘 받아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 증산 선생의 말을 인용해서 말을 한 겁니다. 군산 계곡동에서 병이 돈다. 급설이 먼저 돈다. 이 말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뭘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증산 선생. 왜 내가 맨 처음 강의를 할 때 왜 증산 선생을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왜 이렇게 맨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불경에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 뭐 사서삼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건 빙 둘러가지고 아직 때가 일렀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려면 먼저 사람들에게 혼란만 와중시키고 혼란스럽게 되고 또 그리고 저를 굉장히 비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이제와 세상이 바뀌는 거, 이제 병이 도는 거 보고 딱 지금 이제는 말을 해야 할 때다. 이제 더 이상 돌릴 데가 없다. 역사를 얘기해도 그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가 수행을 해도 태월주 수행을 해도 그 기운이 바로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태월주에 대해서 요새 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태월주를 한다고 태월주 기운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자,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이 됩니다. 소가 물을 먹으면 소젖, 우유가 나옵니다. 그 태월주가 똑같아요. 독한 인간이 태월주하면 아주 독해집니다. 그리고 사기꾼이 태월주하면 아주 엄청난 고도의 사기꾼이 됩니다. 그래서 태월주는 또 태월주하다 마음을 그런 사람이 바로 먹고 태월주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몸에 타격이 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있는 주문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주문이 태월주예요. 그러니까 태월주는 이것은 어느 누구에다 가르쳐 주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태월주 할 때는 반드시 그 나쁜 기운을 감해줄 수 있는 선생이 필요합니다. 자, 이 선생은 먼저 몸을 알아야 돼요. 몸을 알아야 되고 그 몸이 어떻게 그 기운 가지고 몸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렇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병인을 찾아 들어서 병자가 찾을 바를 얻지 못하노니. 자, 이걸 딱 들어보니까 제가 나중에 썼기도 했지만은 약방과 병인을 먼저 찾아 들어간다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그 의사들이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 또 백신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백신을 맞춰줘요. 그리고 그것을 맞으라고 더 독려하죠. 그렇게 하면 자, 힘들게 뭐 치료할 것 없이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돈 벌기 위해서 백신을 맞게 하고 그렇게 해준 게 아닌가. 그런 죄 때문에 병의원에 먼저 찾아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죄악 때문에 어떤 그 병을 이길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자가 찾을 바를 얻지 못하려니 이제 전 인류가 가해 진멸지경 완벽하게 죽는 그게 깨끗이 정리되는 상황으로 빠지리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위급한 상태에 당해서 무엇을 살아나기 바라리요. 비열한 듯 하지만 오직 의통을 비열한 듯 하지만 비열하는 게 뭡니까? 아주 웃긴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다 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의통이라는 얘기죠. 그게 쑥과 마늘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많이 먹지를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가 조금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침수를 좀 배우세요. 그리고 자기한테 침을 놓으세요. 침은 절대 긴 침은 하지 말고 너무
위험한 요소가 굉장히 많으니까 작은 제 수지침 가지고 온몸에 찌르는 그렇게 해도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찔리면 큰일 나죠. 암만 작은 침이라도 혈자리를 알아가지고 요새 책에 혈자리에 대한 책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 1, 2년 좀 공부한 다음에 그렇게 놔도 되는 거죠. 자, 침술은 바로 눕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눕느냐에 따라 확 달라져요. 죽이겠다고 치면 죽어요. 살리겠다는 마음을 살면 사람은 삽니다. 이렇게 자, 이게 뭡니까? 침술이라는 게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귀신을 다루는 거예요. 귀신 변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마음의 안으로 확 들어서 버려요. 귀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에게 침을 맞아야 돼요. 또 자기가 귀신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침을 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자, 왜 급살병에 약방과 병에 먼저 찾아 들어갈까를 생각해야 한다. 아까도 얘기했거든요.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퍼뜨리고 백신을 맞게 했는데 그 백신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요즘 거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도 백신이 어떤 부작용을 말하지 않고 병원에서 돈벌이가 되니 백신이 사람이 어떤 부작용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관심은 없고 앞다투어 백신을 맞으라고 독려하고 있다. 즉 병원이 돈벌이 위해 사람 목숨 갖고 장난을 친 그 조약 때문에 병원을 먼저 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할 수가 있다. 자, 또 그러니까 이 급살이 와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인간이 머릿속에서 치료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병원을 확 쳐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속절없이 그냥 가버리겠죠. 자, 이제 이런 시까지 오는 겁니다. 이런 병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물론 딥스들이 병을 뿌리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병이 뿌려져야 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병의 생각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대 해야 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으면 절대 병균이 몸에 이르지 않는다. 자, 과거나 미래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 지금 이때를 제대로 알고 살고 있어야지 병균이 오지 않습니다. 정말 이때는 현재 지금 뭡니까? 과거에 축적된 삶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따라 가지고 자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지금 오는 병을 백신을 맞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몸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뭐라고 했습니까?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그랬죠. 자, 이제 생각을 이 시간대에 흐름을 맞추지 못하고 그저 정부나 언론에서 말하는 대로 하다가는 그대로 병띠에 걸려 영과 육이 소멸되는 이제 다시 윤회를 못하고 영적인 것도 완전 소멸이 돼버리죠. 소멸되는 절체절명이 시간대에 목숨을 까딱까딱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자, 이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주워보면 압니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인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 하는 방법을 못 찾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 이미디트레이닝을 자꾸 해줘야 돼요. 그런 상황이 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튈 것인가. 자, 이제 이런 병이 돌 때 이거 엄매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하다고 집안에 들어있으면 그냥 그 집안에 들어서 갇혀서 죽는 거예요. 지금 중국에서 아파트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누가 죽었는지 누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는 병이 돈다. 그러면 아파트나 집에서 다 나와서 길거리에 대로가에 있어야지 삽니다. 그래야지 어떤 기운이 왔을 때 그것을 살릴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만나게 돼서 자기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절대 어떤 일이 터질지 집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병이 돌면은, 군산에서 병이 땅 터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물론 이제 군산에 터지면서 하루에 10리씩 이렇게 번지기 시작하니까 그 계산해 가지고 언제부터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 생각도 못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자 이런 생각들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왜?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저 이때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아직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저도 이게 남들이 모르는 말 하면서 미친놈 소리 듣기 싫거든요. 미친놈 소리 자, 이렇게 할 때, 저 사람은 아는 사람이야 하면서 귀를 기울이겠지만, 이걸 한 3년 전에 이야기했다? 웃긴 얘기죠. 저 웃긴 놈이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저번에 글을 보면서 이제 지만원 박사의 어떤 이제 글을 보면서 거기 이제 북한 그 교과서에 조봉암에 대해서 나온 글이 있어가지고 그걸 약간 민족과 하나라는 글에 나온 글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시간과 우리가 지금 어떤 시간대에 살고 우리가 어떤 생각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봉암 하면은 자 남조선 괴뢰종의 초대 이건 이제 북한의 이야기에 농림부 장관을 지냈고 전쟁적 국회 부의장을 하면서 남북 협상파 평화통일 세력의 지도급 인물로 활동하였다. 그 외에는 나중에 지만원 박사의 어떤 글을 보시던지 요 글을 쭉 한번 보세요. 줄 찍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봉암이 나중에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렇죠? 자, 지금 재판을 받을 때, 그다음 재판관이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는 이북에서 쓰고 있는 말인데, 진보당이 이런 것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다. 그때 죽사한 조봉암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평화통일이란 말은 민중의 공통된 의사를 반영한 말이다. 자, 제가 늘상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반도만의 통일은 절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한반도의 그 휴전선은 맨 지금 38선 모양이었습니다. 38목이에요. 자, 38선이 어떤 인간이 노력으로 거쳐지는 거 아니라 병으로서 이것이 뚫려지고 지금 자 문재인 때 38 거의 다 이제 그 휴전선에 어떤 뭐 지뢰라든지 뭐든지 금대중 때부터 다 없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려면 바로 내려올 수 있게끔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되면 38선이 걷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이제 북한 내에서 어떤 내란이 벌어지고 남쪽으로 아니면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무사하게 내려올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려올 시간이 있을까요? 북한에서 터지면 바로 남쪽 군산에서 전라북도 군산에서 군산과 나주에서 병이 빵 터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아주 혼란한 상태.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갈팡질팡하면서 또 놀라서 거의 다 죽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일은 평화 통일이 안 되고 병 통일은 병으로서 우리가 중국 대륙을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만의 통일이 아니죠. 세계를 다 총괄하는 통일을 우리가 하는 게 됩니다. 하게끔 하늘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은 지금 현 인류 문명은 하나님이 의도대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염제 신동시 그분이에요. 인간은 바로 신입니다. 이 신이 바로 인간이고 사람이고 자 신 따로 인간다 신이 인간을 부리는 건 아닙니다. 자 어느 정도 수행을 하면 신을 부리게 됩니다. 저도 감히 이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애기죠, 애기. 이제 어느 정도 되겠죠. 어느 순간에 되면 확 커버릴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중의 공통된 의사를 반영한 말이다. 민족이 통일 방도를 모색한 적중한 용어다. 이북에서 평화통일이란 말을 썼다고 하여 우리가 그 말을 쓸 수 없고 쓰면 처벌한다는 논리는 강박이며 웃음거리다. 가령 북에서 밥이란 말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으며 또 밥은 밥이지 떡이나 죽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은가. 자, 이거 보세요. 빨갱이들, 좌빨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말장난 참 잘해요. 말 합리화를 잘 시킵니다. 그럼 말이 논리에서 그런가 보다 말이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말장난의 노래. 자, 지금 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그 인수위원회 때 그때 문재인이 5년 동안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게 없어요. 자, 태양광 깐다고 초기에는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렇게 난리치다가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자, 물 위에다 태양광 깔아가지고 그 물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고 또 산에 해가지고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벌목시켜가지고 이제 세차게 비가 오면은 또 이제 그것을 염려해야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1, 2년을 보냈고 그리고 나서 병을 갖고 와가지고 병 가지고 장난을 쳤죠. 자, 장난을 쳤는데 자 문재인 때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도 못 모이게 막 했는데 왜 이제는 밖에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되고 또 그게 뭐예요? 데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별로 효용도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잘 속아나고 넘어갔죠. 말에 속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 근거보다도 감정을 내세우면 그냥 말려 들어갑니다. 그렇게 무식한 인간들이 바로 이 나라의 인간들이에요. 자, 공부를 해야지 몸이 제대로 되고 남의 말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공부라는 게 뭡니까? 꿍푸예요. 육체와 정신을 같이 고양을 시켜야 돼요. 육신이 육신은 지금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육신을 할 때 단지 근육 빵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몸에 탁기를 조금 빼줘야 돼요. 몸에 탁기를 빼는 방법은 어떻게 빼나? 침으로도 뺄 수가 있고, 지압으로도 뺄 수가 있고, 기로서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탁기를 뽑아줘요. 자, 여기 오시는 분들이 왜 몸이 점점점 좋아지는가? 제가 탁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자, 그렇게 탁기를 빼는 방법을 아니까 걷지도 못하는 사람은 그냥 순식간에 이제 해가지고 바로 잘 걷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 공부하면 몸 신체가 보입니다.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이제 몸이 다 그냥 눈에 보입니다. 그냥 몸에 보인다는 것은 안에 투영해서 보는 게 아니고 길을 느낀다는 거죠. 어디가 막혔다. 그럼 거기를 뚫어주면 돼요. 손으로 뚫든지 침으로 뚫든지 여러 가지로 뚫을 수가 있죠.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지 앞으로는 후천 세상, 가을 세상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히 말에 속지 말아야 돼요. 말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에 살기 위한 공부는 이런 경지까지 못 가요. 세속을 떠난 공부를 해야지. 세속에 얽매이지 않은 공부를 해야지 그 말들이 그냥 보입니다. 사실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거 뭔가 하나의 공장이에요. 그 공장을 벗어나야지 세상 공부가 세상에 제대로 보입니다. 그 말은 영적 훈련장에는 여기에서 영적으로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이제 이해하라고 이렇게 한번 또 써봤습니다. 한반도만의 통일은 없다. 한반도의 38선은 단지 태극 모양을 나타내고 태극의 무국으로 즉 변화 즉 38선이 해체되는 때 세상이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는 때이기에 38선 해체는 한반도만의 통일이 아니라 우리가 중국을 접수하는 순간이기에 우리 고토를 회복하기에 한반도만이 통일은 없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됩니다. 자, 이제 세상이 우리들한테 계속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자연적. 그리고 우리나라한테 지금 손을 대려고. 그러니까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검문신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 80년대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 현 인류 문명이 자기 뿌리가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미국 유태인들이나 딱 그런데 자기 뿌리가 바로 이 남조선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내세우고 우리에게 머리 숙이고 들어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자, 또 한번 보세요. 이번에 검사 핏대를 돋구며 물었다. 진보당의 통일론과 정책 정강은 반공국시에 위반된다. 피고는 인정하는가? 자, 나는 반공국시 그 체제를 부정한다. 반공. 자, 한번 보세요. 공산당은 말로써, 그러니까 실천 이론과 행동 이론과 달라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정신병자로 만든다는 얘기죠. 자, 행동과 생각이 다르면 몸에 그 오장육부에 불균형이 와가지고 정신병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2조 때 유생들, 4대부들은 거의 다 100%가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자기 자식을 노비로 삼는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자, 국시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기조정책을 이름할진데 우리 민중이 과거의 일제 식민 통치를 반대하여 민중의 자유를 누리고 자, 일제 식민지 통치가 이것이 부당한가? 우리는 우리 자체가 개혁할 수, 근대화할 수가 있는데 일본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2조의 어떤 그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2조의 인걸 다 없애버려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죠. 자, 2조는 이 시조는 이것을 이 나라를 군대도 안 길렀어요. 왜? 군대가 이래서 자기를 뒤엎을까봐. 그리고 그러면 명청한테 고개 숙 조아리고 사바사바 하면서 그렇게 보낸 왕조가 2조예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주체적으로 일어서겠다? 못하죠. 그래서 일본이 자, 요즘 전에 거기가 우리가 그 박물관이었을 때 중앙청 진짜 중앙청 멋있더라고요. 몇 번 들어가봤는데 근데 그것을 영삼위가 일본인 잔재라고 그래서 뽀개버렸죠. 일본의 잔재가 그것뿐입니까? 국산사자 은미실 전부 그 말 자체가 다 2조의 잔재죠. 아니 일본이 잔재죠. 그러면 그 말도 다 없애야 되는데 이렇게 답답한 인간들이 좌빨들이에요. 자, 일제가 우리가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뭡니까? 여러 가지 철도 깔고 하수도 깔고 이렇게 이것도 다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 산간 벽지마다 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교육을 시켰다는 얘기죠. 그런 교육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겼댔고 이렇게 세계 속에 이 나라를 내세울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일본이 우리 했던 것이 자, 2조의 파렴치한 그건 아주 중굴 빠는 그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만 있으면 일본이 2조를 멸한 것이 2조를 멸한 게 아니라 2조가 팔아본 거죠. 자, 이 2조를 산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말이 자, 지금 말하는 것이, 이 말이, 지금 조봉암이 하는 말이 지금 좌빨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반대예요. 민중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구가하는 민족이 복지 사회를 성취하기 위해 싸웠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 자,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독립군, 독립군은 무엇을 위해서 독립을 외쳤습니까? 이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니죠. 독립군들은 거의 90%가 넘게 빨갱이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독립군들이 세가지고 자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통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보세요. 이 성스러운 조국 광보 투쟁에서 원수들이 감옥과 교수대도 두림없이 피 흘려 싸우는 사람이 과연 누구였는가? 빨갱이들, 독립군이었어요. 그들이 공산주의다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이 말이 맞아요. 공산주의였어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 독립군 때문에 우리나라가 통일됐습니까? 아니죠. 미국과 일본 덕분에, thanks to죠. 덕분에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요런 논리에 빨려 들어가면, 맞네. 북한의 논리 속에 빠져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논리 싸움에서 이 좌빨들한테 안 되는 것이 이시 조선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는, 공부할 때는 이조를 좋게 생각했죠. 왜? 우리 민족이니까, 하나의 왕조였으니까. 그런데 고대사를 공부하고 우리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그 흐름을 알게 되니까 이조는 우리 역사 속에서 완전 지워버려야 할 너무나 어떤 창피한 역사가 바로 이조의 역사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조를 멸한 일본에게는 우리는 박수를 쳐야 되고 그들을 안아줘야 됩니다. 자,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축구 시합할 때 사실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일본이 잘하면 일본 편을 들고 우리나라가 잘하면 우리나라 편을 들고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적대시 세력일 수가 없다. 그런데 반공을 국시로 한다는 것은 논리 이전의 미성숙 문제다. 그러니까 이조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조를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우리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근본을 없애버렸죠. 이조는. 자, 오늘 내가 그거까지만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그 동명선습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고 그러겠습니다. 더욱이 반공을 자기의 정치적 반대색을 제압하는 공간으로 삼는 것은 어느 도단이고 용서할 수 없는 정치적 강동이다. 맞아요. 이렇게 들어가면은 민주주의와 자주정신이 꼽히고 우리 민족이 참 세상을 누리는 살기 좋은 사회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반공이 아니라 마땅히 민주주의를 국시로 육성해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보세요. 민주주의를 국시로, 이 민주주의, 자, 공산당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바로 공산주의라는 얘기죠. 공산사회는 민주주의라니까 민주를 위해서 투쟁했다라는 것은 이 나라를 공산당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투쟁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86 이런 좌빨들이 전부 다 민주주의를 내세우면서 대물을 하고 정부를 잡았었죠. 이제 그런 것까지 그런 교육을 받아왔죠. 우리가 적어도 우리 때는 안 그랬지만 지금 90년대 이후에 공부하는 학생들은 참 불행한, 자, 역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된 거죠. 독립군들은 실력도 능력도 없으면서 나라를 독립시키는 명목으로 일본 제국 치하에서 그래도 밥 먹고 사는 서민들에게 삥땅을 듣는 양아치 짓을 서슴지 않고 했다. 사실 전에 이 말을 하기 조금 뭐한데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 독립군 자금을 많이 대주시고 하면서 일본 순사의 고초를 굉장히 많이 다하시고 그러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굉장히 존경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 사실을 알고
제대로 알았으면 그렇게 제사를 탕진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저기 외할아버지 집에는 항상 일본 순서가 지키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삥때가 뜯긴 거죠. 누구한테? 빨갱이들한테, 독립군들한테. 삥땅 져서 사는 생리가 몸에 밴 독립군을 보면 바로 빨갱이 생리가 보인다. 해방은 이시조선이 어느 누구의 투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일본과 미국 덕분에 된 것이다. 일본이 판단 미스로 하와이를 침공했기에 미국이 개입된 것이고, 자, 이것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하와이 침공한다고 미국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신이 개입해서 된 겁니다.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버린 거죠. 왜? 이 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자,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이것을 아신 분이 바로 손남자 선생님이 있었고, 그것을 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퍼뜨리는 것도 퍼뜨리게 되는 행위 자체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일본식 교육을 받은 분들이 세계 속에 당당히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내걸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건 부정을 못하는 사실들이에요. 자, 이조를 미화하고 일본이 이조를 강제 병합했다고 주장한 논리를 가지고는 좌익의 논리에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자, 이것은 이조가 그렇게 해가지고 민비 보면은 이 좌빨들이 한 게 뭐야? 민비가 자기네 집 고사지 내가지고 몇 년 예산을 그냥 다 가지고 시설을 지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한심한 인간이죠. 그런 민비가 어떻게 민비를 뭐라고 그러죠? 황후라고 황후인가요? 무슨 황후라고 그러죠? 자, 또 고종을 황제라고 그러고 미친 소리예요. 그게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가 민비 얘기할 때 항상 민비 얘기하니까 무슨 황후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생각이 안 나요. 민비는 민비니까. 그리고 고종이 무슨 황제예요. 나라 팔아먹는 개새끼죠. 이조는 양반들과 사대부리 존명하는 명을 존중하는 것을 국시로 삼은 듯 중국을 높이고 명청에 빌빌거리는 반면에 누가 그랬습니까? 이 짓을 똑같이 문재인이 했던 거예요. 난 지금 이번 대통령 윤석열이가 가장 기분 좋은 게 뭐냐? 미국과 일본을 다시 손잡았다는 얘기예요. 중국을 외면하고 이렇게 그 놈들은 이제 줄 없는 풍선에 대해서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이제 엄청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리고 교육도 어릴 적부터 중국이 종놈이 되도록 사육했기에, 그러니까 얘는 육성이 아니라 사육이에요. 그렇게 되는 그 딱 규정대로 만들 수 있는 게 사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먹어 기르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그러니까 어휘 하나에 제가 쓰는 말들이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제가 쓰는 요거는 우리 어릴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내용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보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육 이런 말도 바로 이제 쓰면서 이것이 무슨 말인가도 이렇게 일부러 찾아서 써놨습니다. 이렇게 2조 때 공부를 좀 했다는 인간들은 죄다 중국이 종놈이 되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 이런 종놈의 의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기에 자기네 백성들 똑같이 종놈을 여기고 그렇게 착취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조금 더
어떻게 그 동문 선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왜 잘못됐는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동문 선습을 내가 얘기하면서 그냥 한번 쭉 이야기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소개만 하고 끝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다 보니 이것이 왜 틀렸는가 이야기를 반드시 해줘야겠고, 예전에 했던 내용하고 같이 결부시켜서 몇 번 다시 보세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번 다시 하는 거를 원래 했던 강의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고 그런데 이건 다시 한번 해주고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기 바랍니다. 자, 동력 지방에 처음에는 군장이 없었다. 신인이 있어 태백산 박달나무 아래로 내려오셨다. 나라 사람들이 임금을 세웠으니 요인과 같은 시대에 위에 올랐다. 요인과 같을 때가 뭡니까? 바로 순임금이에요. 나라 이름은 조선이라 했으니 이분이 당군이시다. 그러면 당군이라는 분이 누구십니까? 순임금을 말하죠. 이게 당군이시라는 참 웃긴 게 뭐냐면, 우리가 그 환웅과 웅려할 때, 자, 제가 전에 중국 애들이 동북 공정을 하면서 당군 신하도 우리 신하다 하는 말이 맞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동북 공정을 하면서 하던 얘기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그 내용을 갖고 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류조 할머니는 바로 신동시, 염제 신동시 그분의 따님이에요. 이 류조의 남편이 황제예요. 그렇다면 웅녀가 류조고 황제가 환웅이 황제가 돼요. 자, 웅은 동가차로 웅은 또 수코둥처로 볼 수 있고, 거기는 수코둥처가 섰지만은 수코둥처로 보서 웅족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그 황제와 류조의 아들이 누굽니까? 소씨예요. 그러면 소씨가 당군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당군이 아니에요. 자, 소씨의 아들이 또 누구예요? 교국입니다. 교국의 아들이 제국입니다. 근데 요임금 시대가 그러니까 제국의 아들이 요예요. 막 이상하잖아요. 요임금이 같은 시대에 위에 올랐다. 당군은 또 당군이 사만이 또 생깁니다. 사만. 지난 마음 변환이 생길 때 순임금이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창후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후손들이 오해씨의 또 후손들과 같이 사만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만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당군이라는 분이 바로 순임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걸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중국의 동북공정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 얘기는 90 몇 년도에 정부사무소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 건데 그것을 캡처해가지고 해놨는데 그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때 한번 강의를 했죠. 자,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삼신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불교에서 법신불, 화신불, 보신불 이야기해요. 성자, 성부, 성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삼이란 것이 누굴 얘기하느냐? 그 삼자가 이게 뭐냐? 이 삼자가 설문해자에 보면 독약집. 집이 뭡니까? 집이에요. 집이 우리가 사는 집이죠.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의 문자를 해석할 때 우리말이 들어가야 정확하게 해석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집이라고 한다면 집 자체는 사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조상을 모시는 곳이죠. 자, 그 세모 밑에 일자, 즉 염제 신동시에 그 표시를 달면은 그것이 바로 차자가 되는 거예요. 차는 뭡니까? 차를 왜? 차는 사당에 조상을 모실 때 올리는 게 바로 차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삼신이 갑자기 마구 할미가 생기고 뭐 이것은 당근파라는 애들이 하는 얘기고. 자, 삼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 조선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자, 조선이란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명확히 이야기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조선이 나온 것이 아니라 조선이란 말은 전후 고양시 때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가지고 해한 것이 그때 제사의 시초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일자를 귀신 신자로 있으면 신농시의 신자로 읽고 그분의 아들 장남이신 즉 전후 고양시의 아버지인 분은 어떤 대화 주십니다. 주. 우리는 그래서 뭘 할 때 신주 단지 모시듯 모신다란 말이지 않습니까? 그 말이 염제 신농시와 대화 주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그것을 알고 보면 말에서 문자에서 이렇게 우리 역사가 드러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밝혀내야지 무턱대고 단군 이야기한다고 우리 시조가 된다, 이것은 웃긴 이야기입니다.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기운 자체가 저는 벌써 수행한 지 16 때부터 했지만은 사실 태울쇼 수행을 한 것은 36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한 10몇 년 전부터 하루에 3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집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중 수행을 하고 나니까 이 기운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세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기운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강의도 하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삼시란 말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을 명확히 알아야.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은 또 무슨 말로 왔습니까? 문자가 생기기 시작한 때부터를 역사 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은 즉 문자가 생기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야기하면 되는 거죠. 명확히 알아야 제대로 삼시라는 개념을 바로 세울 수가 있다. 이 삼시라는 개념이 잡히지 않으면 모든 인간들이 말하는 썰에 넘어가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 우리가 문짝을 하다 보면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가지고 역사를 봐야지. 이럴 거야. 이렇게 되었어. 우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20대 때 이런 말 들었습니다. 단군 강의를 많이 하는 사람, 저도 그 사람이 아마 대전대 교수였을 겁니다. 단군은 유물과 유조로 확인되지 않지만 그 정신사에서 정신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군을 인정을 해야 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런가?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 말이 그 단군빠리들이 순 엉터리 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죠. 자, 모든 공부는 개념을 바로 함으로써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행동을 이상하게 하는 인간은 개념 없이 하네, 개념이 없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개념을 바로 하기 위해서 시작해야 합니다. 또 그 개념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문자가 태동하기 시작한 연유를 바로 알아야 한다. 자, 제가 영어를 한 30년 애들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이제 고3들 위주로. 근데 제가 영어를 아주 못하는데 금방 올립니다. 왜냐? 항상 갈 때 보캐버리 그거 가지고 가르쳤지만 간혹가다 워드 파워 가지고 워드 파워는 제가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 단어의 원리를 이야기해주면 굉장히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그 영어에 대한 이해가 더 빨라지고. 그렇게 또 공부했기 때문에 이 문짝을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문짝을 해서 그렇게 공부했는지, 그걸 공부해서 그렇게 문짝을 또 더 세심하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양쪽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문자가 어떻게 태동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 걸 알면은 역사 과정이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특히 영어 하는 학생, 영어를 더 심도 있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다 그겁니다. 문자는 귤이 없는 사회에서 귤이 잡히는 사회로 진압하기 시작하면서 문자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말과 글이 바르게 되면 그 사회가 바로 잡히게 되지만
말이 어그러지면 그 사회는 망조가 되고 결국 철저하게 망하게 된다. 자, 이 짓을 말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인간들이 누구예요? 좌파들이에요. 말대로 하지 않아요. 말은 좋은 말을 쓰면서 행동은 거지같이 하죠. 자, 그게 대표적인 게 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 끼리끼리 그러죠. 더불어란 말도 열리란 말도 아주 구태의연한 아주 썩은 말로 들게끔 만드는 것이 좌파들이에요. 좋은 의미도 나쁜 행동으로 보이면 좋은 의미가 나쁜 의미로 와 닿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이 바로 정확해야 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생활 자체가 어떤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말하기 조심을 해야 된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 운명이 정해진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명하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함부로 짓는 게 아니라 개새끼나 돼지새끼, 소새끼, 소새끼 서가지죠, 서가지, 강아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제 말이 어떻게 돼? 새끼란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서 그것도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말은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지 않습니까? 송아지, 강아지, 망아지 얼마나 듣기가 부드럽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을 어그러지게 만들죠. 자, 그러면 조선이란 말이 또 한이란 말이 또 어떻게 생기는가? 무조건 유인과 같은 시대 위에 올랐다. 나라 이름은 조선이라 했어요. 왜 조선이냐? 이런 말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야 하겠죠. 자, 조선인이 한이 개념은 현재 한반도 중심의 국가 또는 민족에 국한된 개념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 조선을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자체를 만든 게 누구예요? 누구죠? 이시조선이에요. 이성계 그 일파가 일당들이 만든 게 바로 한반도에 조선과 한을 아주 축소시켜 버린 거죠. 한이란 하나 없다, 하나다. 이 한이란 옛날에 김상일 교수인가 아니 80년대 한이란 문자를 해석할 때 한 80여 가지로 해석한 분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뭐 누누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자, 4,500년 전, 반만년 전이죠. 중국 대륙의 동방문명을 뿌리내린 나라 이름이며, 또 고조선이 망하고 그 유민들이 서로 가면서 페르시아, 그리스, 기독교 문명을 낳게 된다. 자, 이것을 명확히 그걸 찾아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반드시 그 교양이라도 교양 과목이라도 세계사를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국사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세계사는 한민족의 이동사다. 이런 견지에서 어떤 역사를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그와 같이 우리는 반드시 세계사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새는 뭐 세계사 공부를 안 하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지금 하면 헌책방에 가서 70년대 80년대 세계사 책을 가지고 좀 공부하고 이 강의를 들으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고로 현 인류 문명은 바로 고조선 문명이 바로 그 근간이 되는 것이다. 근간이 뭡니까? 뿌리예요. 바로 우주의 여름 극한 시대가 시간이 알리는 시점이 바로 고조선이다. 자, 여름이 극한 시간은 어떻게 되면 아주 할 땐 모든 만물을 여름에 확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어떤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는 봄에 쌀을 먹고 싶다. 그래서 가을에 남들은 다 여름이 되기 전, 여름이 바로 되기 전에 씨를 뿌리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이른 봄에 먹게 돼가지고 가을에 뿌리죠.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철에 맞게 뿌려야 되고 철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철을 모르면 철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부지가 돼서는 안 되죠. 자, 우리가 이 인류 문명이 극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든 문명을 연 게 바로 고조선 문명이에요. 자, 이 고조선이, 고조선 이
209년이죠. 정확하게 그 연도수로 볼 때 209년입니다. 고조선의 문명이. 그러니까 고조선 그 역사 속에 한이라는 역사가 있었고, 또 한 다음에 복벽 조선, 다시 조선으로 다시 이름을 변경하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다 같이 합쳐서 고조선 209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 중에 한이라는 유신 왕조가 있었고, 이 조선과 한 두 왕조 이름은 신농시족과 황제 혼인과 누비 혼인. 우리가 그 누비 혼인 이렇게 짝 짓는 건데, 우리 이제 그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남자 할 것 없이 모두 실가를 배웠습니다. 그 실가 안에 그 바느질 하는 것도 이제 좀 배웠는데, 그때 누비 바늘 해가지고 누비는 것이 어떤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 속에 모든 것이 다 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들이 못 빼고 뭐니까 이사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말이 그러니까 굉장히 축소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어를 쓰면 영어를 제대로 쓰던지,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말도 제대로 못하고. 자, 우리는 어릴 때 놀 때 우리가 이제 그 단무지를 닭강이라고, 그러니까 언제 바뀌었는지 뭐 닭강이라고 도시를 벤토라고 그러고, 우리가 이게 이치니삼 뭐 이게 놀이도 하고, 뭐 다마 놀이도 하고 다마치기도 하고, 요새 구수치기라고 하는데, 저는 다마치기가 더 쉽게 와닿고 벤토가 더 아주 다정하게 들립니다. 우리 벤토 사관이 항상 이런 말 했거든요. 아마 60년대 생들은 이런 말이 다 알 겁니다. 근데 왜 일본에 외색이 짙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때까지만. 그것은 아마도 이승만 박사의 그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일본을 좀 적대시한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았는가 싶기도 해요. 자, 이승만 박사는 그래도 일본의 교육제도에 얽매여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아니, 묶여서 공부를 하지 않았죠. 외국에서 공부를 했죠. 근데 여기서 공부한 분들은,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도 역시 전주이시라는 것은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죠. 일본이 그래 역사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는 이조가 만난 역사를 그대로 믿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역사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근데 그때 바로 우리의 근본 역사를 이야기해주는 문무대왕비문이 그 경주 어디에 빨래판으로 발견됐죠. 자, 그 문무대왕비문이 조선 중기 때 그 수선용으로 그 남아있던 백제, 고구려, 신라의 그 책들을 전부 다 소각시켜 버렸죠. 그리고 만든 게 당군이에요. 그렇게 중국 빨기에서 만든 것이 바로 당군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래서 75년도가 그때 거기서 문무대왕비문이 발견되었고, 선생님이 자기의 울산 김씨 대종손이시니까 이게 자기 근무를 찾기 위해서 문무대왕 보게 되고, 거기서부터 그 외에 나온 인물을 고시마다 근문식으로 보면서 딱 뚫린 거죠. 그러니까 문무대왕비문이 바로 우리 근본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게 된 거죠. 이렇게 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고 중국의 철저한 개가 되게 해서 그 근본 정신 있는 그 비석마저도 문무대왕비문도 쭉 뿌개버렸죠. 유생들이 누가 그랬습니까? 유생들이 그랬습니까? 그런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이런 방송을 들어야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국영수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공부 책 여러 보고 독서 토론회도 하고 이러면서 하면 됩니다. 옛날 본고사에서 독서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많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요즘은 시험 보기 위한 그게 되니까, 하여튼 시험 보기 위한 독서는 독서가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열린 마음으로 풀어진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지 제대로 보이는 게 바로 역사 공부입니다. 조선의 뒤를 황제조 중심으로 일어난 지금 한종의 선조를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가 바로 조선 그리고 한 다음 이어서 일어난 나라이며 이 무렵에 역사기를 한 문자가 즉 청동에 새겨진 고급문이 고조선 또는 고한의 문자이다. 이 청동의 명문은 문자 창조 초기의 글자로 그림 글자 또는 약간 추상화된 문자이며 일반적으로 상해 문자로 말하는 글자이기도 하다. 이 고조선 문자 시대 문자는 한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BC 207년 이후에 시작하는 서한시대 문자보다 적어도 2100년 전의 글자를 말한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진나라까지만 해도 그 역사적 사실이 쭉 내려온 거죠. 글자도 내려오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자, 이 공부라는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곡부에서 태어나서 곡부 아사달이죠. 고조선의 수도였던 고조선의 서울이었던 곡부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공부 좀 했다고 하면서 자기의 직계를 완전 없애버리고 외가쪽으로 붙어버린 싸가지 없는 거죠. 환부역주한 그런 인간이 거기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역사가 완전 비틀어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자학교는 자기 나라의 역사보다도 자기 나라보다 중국에 붙어먹겠다 하는 게 하게끔 만든 게 바로 공자학교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양에서는 공자학교를 전부 다 폐사시켜버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공자학교가 남아있죠. 자, 이것부터 없애버려야 됩니다. 자, 그것은 언제쯤 될까? 언제쯤 될까 하려면 되게끔. 자, 그래서 공자학교를 세워가지고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고조선의 역사를 정확하게 읽고 말하기 위해서는 한자로부터 2000년 전에 문자로 읽을 수 있어야만 가능하고 그때 이 문자를 읽으려면 적어도 중국에 정통을 해야 됩니다. 왜? 중국이 고문과 백화문에 정통을 해야 되죠. 이건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문자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려면 여러 학자들이 논문도 봐야 되고 여러 학자들이 어떻게 이때가 이제 봐야 되는 그게 다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이게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어를 공부하는 사람이 한 40년 공부했죠 지금 공부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이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죠. 누구든지 이런 행운을 잡을 수 있지만 이걸 또 틀리잖아요. 왜? 제가 또 무슨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런 거 강의할 때 절대 세상 돌아가는 현재 세상이 어떻게 되나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주문을 많이 했어요. 누가 얘기했으면 저희 안 사람이 이것만 해도 사람들을 깨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거든. 이것만 이야기해 줘라.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은 왜 이런 공부를 했는가 그 자체를 이야기하게 될 지금 현대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여기 들어가고 종교가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조선에 대한 올바른 해석하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 함부로 글자도 모르면서 고조선이 어떠하고 고한이 어떠하고 섣불리 말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자, 이 당군빨이는 고한을 이야기 안 해요. 한 나라가 있었나 없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도사내를 얘기해요. 도사내를 뭐라 하면 당군빨이든 뭐라 얘기합니까? 태자 부르가 중국에서 이 치수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갔더니 가서 모인 회사가 태자 부르를 보내서 알려줬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에 모였던 회사가 도산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산회 찾아보고 있어요. 그런데 도산회에 보니까 순임금을 어떻게 죽일까 모의하는 바로 회의가 도산회에서 도산이 누굽니까? 바로 곤인이에요. 자, 곤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아버지예요. 자, 그까지만 알아도 충분히 됩니다. 자, 그런 것이 하나씩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게 물론 이런 얘기는 이런지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거 쭉 읽어줬죠. 이제는 조금 더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상을 이야기하게 되니까 이런 말을 하게 그러니까 예전 것을 좀 덧붙여서 쉽게 풀이해서
얘기해도 어느 정도 했을 때는 그 화폐지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반만년의 문자인 고국 내 고스란 완개부를 유출할 수 있는 족보가 청동이 칼에 새겨져 있으며, 자, 만약 이 족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이 칼 족보가 나오지 않았던 고조선을 있었다, 고조선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그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을 거예요. 불행하게도 첫째 칼에 있는 조일주, 즉 전욱고양시 외에는 그 5분은 누군지 몰라요. 왜 모릅니까? 공자가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를 철저하게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진짜 하늘에 두고 그렇게 죄를 진 인간이 중국에서 떠봤던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족속이 얼마나 하잘것없는 쓸모없는 족속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조보 청동기의 칼에 새겨져 있으면 또 당군은 허황된 말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른다. 자, 당군빨이들은 유물과 유적을 이야기할 수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환단고기 읽어봤느냐? 뭐 있다고 얘기를 하죠. 조선이라는 문제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동양이 어떻게 해서 역사가 시작되고 서양과 중동의 역사가 바로 고조선이 망하고 그 유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으며 또 문자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된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자, 또 온 나라의 역사가 또 아메리카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세계사는, 현 인류의 세계사는 바로 고조선 문명의 뿌리가 뻗쳐져서 나온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조자는 글자가 일자와 자, 이런 염제 신노시고 분은 뉘주 할머니죠. 10과 1, 1은 대화 주시, 그리고 1과 의 10, 그리고 월은 상하를 더 말하죠. 6글자가 합쳐서 여러가지 뜻이 모인 글자이다. 십자는 일자와 읍자가 합쳐진 글자이므로 염제와 황제 두 집안이 서로 혼이 남아서 비로소 동양에서 역사의 문이 열리는데 이것이 바로 현 인류 문명에 열리는 개벽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자, 문명은 한번 일어나고 한번 닫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 우리는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열, 다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서양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열은 열리는 겁니다. 뭐가 열립니까? 뚜껑이 열립니까? 아니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리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천계지벽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이 사람이 깨달아진다. 가만히 있어도 열리고 가만히 있어 열리고 가만히 있어 깨달아집니다. 깨달아지는데 왜? 깨달아지면 모든 것이 이 사기꾼들이 사기한 걸 다 알게 됩니다. 그 사기꾼들은 아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뭡니까? 이 기운이 올라오지 못하게끔 수경이 올라오지 딱 백신을 맞히는 겁니다. 자, 이 방송을 또 만약 천연돼 가지고 천연돼 또 백신인데 또 백신을 맞히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 방송을 보면 절대 백신은 천연도 백신이라도 맞지 마세요. 내 몸에 건강하다면,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면은 절대 병이 걸리지 않습니다. 즉, 백신 때문에 병이 걸리는 게 아닙니다.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어떤 병도 다 퇴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열이라 읽는다. 10은 열이라고 읽는다. 손가락이 다 열려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는 말이다. 여름철 극한 시간이 열려 현 인류 문명이 열렸고, 여름철 극한 시간대가 닫히고 이제 우주 가을 시대가 열린 때인데, 이런 모습들이 모두 이 십자에 담겨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리랑 논리를 잘 보세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바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공부를 안 하고 남들한테 붙잡혀 또는 이끌려 이렇게 있으면, 주체의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북한의 말 진짜 잘 주체사상, 주체의식,
그러니까 말이 그냥, 그러나 그 주체의식이 어떤 주체의식인지 모르죠. 그건 김일성주의인지, 이게 아니잖아요. 말은, 그 말이, 걔네들은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주체의식, 내 자신이 왜 여기 왔는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게 주체의식이죠. 내 존재의식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거, 이것이 주체의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0조에 다 달려있죠. 자, 마음도 열려야 돼요. 마음도 열려야 되고 생각도 열려야 되고, 생각이 열리면 절대 세뇌당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그냥 편견 없이 보게 된다는, 살아가질 않아요.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은. 그러니까 그래서 증산 선생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라. 장점을 찾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좋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누구를 나타내는가? 자, 우리 이제 설문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상통지, 인이상생, 행독, 신, 인이행독, 약, 퇴라. 자, 일자는 아래 위를 통한다는 뜻이다. 위로 그어서 올라가, 가마신을 읽고 아래로 그어서 물러갈 테라고 읽는다. 역사가 개벽되어 2500년이 경과된 허신이 살았던 하늘의 시대에도 일자를 가마신 또는 물러가 테라고 두 가지 생물을 파고 있다. 그렇다면 그때 문자를 적어도 서한 때까지 완전히 그래도 퇴색되지 않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생물을 하고 있다. 다만 일자를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순서를 설명하지 못하고 신이 되고 신으로 이어진 연결을 해내지 못했다. 신자는 뭡니까? 이게 무슨 신자예요? 자지신자죠. 신신자. 그러나 일자를 가마, 이 가마란 말, 자,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 있죠. 서양 사람들이 양반들이 갓을 쓰고 다니는 거 보고 물어봤죠. 저거 뭐예요?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만약에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신을 이고 다닌다 해서 굉장히 우리 민족을 다시 봤다는 말을 우습게 말도 있더라고요. 일본에는 감이라고 이렇다는 뜻 글자인 가마신으로 읽는 것이 바로 하나님 신으로 읽을 수 있는 근본이 되겠다. 락 선생은 인자를 문자로 창조해낸 양종인 신농시 계통에서 넣은 임이라고 읽고, 외종인 웅종이 만드는 글자로 이. 근데 이 인자가 또 뭡니까? 우임금이 이름이에요. 이라고 읽었다. 하는데 과연 일자의 소리값은 한국에서 존댓말로 쓰고 있는 님이라고 읽는다면 세계의 모든 사람이 하나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문자 보인 일자가 한국에서 하나가 객관성인 합단적인 말이 된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도 텔레비에서 어디든 요새 전 그래서 1도 없다는 말이 굉장히 어색해요. 자, 아직 남아있니?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1도 없다. 얘네들은 뭡니까? 기수만 쓰는 애들. 빨갱이들 이렇게 있어요. 중국에서도 기수 서수 구분이 없어요. 2, 3, 4, 5 이렇게 돼요. 그냥 다 숫자가. 우리는 1, 하나, 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제시훈련할 때 하나, 둘, 셋, 넷 하지 1, 2, 3, 4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 그것은 기수는 어떻게 돼요? 움직이지 않는 수예요. 하나, 둘의 서수는 움직이는 수예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알고 왜 우리가 말을 왜 저희 어그러지게 쓰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하나란 말을 하나도 없다는 말은 또 하나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1도 없다는 것은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생인과 님이라는 소리가 합쳐서 하나님이라고 읽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말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 그런 까닭으로 조나 한이
한 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말한 것이며 하나님이 보호하사는 거짓이 아닌 역사 사실이 되풀이로 민족 공동체의 의식을 화합시키는 민족 신앙이 근본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하여 조자가 먼저 십자가 조자에서 먼저 십자가 생기고 이어서 신농씨 아들 희와 주씨가 다시 황제의 딸 상하에게 장가가고 또한 황제의 아들 소김철씨가 서쪽 약수지구에서 태어나 다시 신농씨 아들이 되어 고프로 장가를 온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동영상은 희와 일신, 상하 월신이 엮어지면 결구된다는 얘기죠. 자연히 역사의 문이 열리는 아침이 된다. 그래서 아침 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자가 11, 10월이 합쳐서 일시 집안과 의시 집안이 다음 자손도 서로 얽혀서 번창하는 나라가 된다. 그런 까닭에 나라조라고 읽는 것이다. 일자를 시작해서 땅도 생기며 사람도 생기고 돈도 생기며 물론 해며 달이 생겨나서 온갖 것이 이어서 만들어지면 조선이란 말이 생겨나고 이어서 한이 생기고 하가 생기면 자 우리가 뭐 저기 그 승천하진 뱀을 뭐라고 그러죠? 잘못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뱀을 용이다 그러면 하늘로 승천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말을 어떻게 하나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 형태가 변한다는 거죠. 아 이무기다. 이무기를 보고 아직 승천하는 이무기를 보고 아 저거 용이다 딱 이러면 하늘로 승천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승천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이 그렇게 되면은 말에 따라서 어떤 행동과 행동이 결정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하가 생기면 여호와씨가 자 보세요. 하계가 하나라 셉니다. 하의 아버지가 하우죠. 하우의 부인은 여호와예요. 자 이게 토가 또 생기죠. 자 여호와씨가 흙으로 사람을 만든 말이 생겨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백호구미지서. 이 백호구미지서는 흰 여우의 9꼬리 이것은 어떤 장식품인데 굉장히 상스러운 뜻을 말합니다. 이게 상스러운 서자죠. 라는 말에 가려져서 수천을 보낸 후에 이제서야 그 참모습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좀 더 할까? 아니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조선이 두 번째는 의자가 누에를 본태서 생겨난 글자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여러분이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이 시간마다 더 굉장히 그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일이 많이 터질 겁니다. 절대 당하지 마시고 정신만 똑바로 차리세요. 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